근로자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건강, 건강과 영양, 그리고 증상별 건강 밥상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및 건강과 영양의 개념, 증상별 건강 밥상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근로자의 건강.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6 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이란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둘째, 직업성 질환은 작업 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셋째, 작업 관련성 질환은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넷째, 근로자 건강센터는 산업단지 등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해 직업 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다섯째, 직업 건강 서비스란 직업성 질환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 서비스이며 마지막으로 여섯째, 건강 증진 활동 추진자는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 증진 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 증진 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 증진 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활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 증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 증진 활동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건강 증진 활동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조치와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 진단을 통해 해당 업무에 배치해도 좋은지,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지, 또는 근로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근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작업 전환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그리고 임시 건강진단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들을 클릭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진단을 실시한 다음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를 다음과 같이 A, C1, C2, D1, D2로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업무 적합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적합성 평가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관리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합니다. 즉, 정상자인 A의 경우에는 현재 조건 하에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요관찰자인 C1과 C2, 유소견자인 D1과 D2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시 그 정도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현재 업무가 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현재 업무가 불가한 경우, 그리고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업무 적합성 평가까지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적절한 사후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후 관리란 업무 적합성 평가 결과 요 관찰자와 유 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의 질병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건강관리 구분에서 정상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요 관찰자나 유 소견자에 대해서는 업무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후 관리를 판정합니다. 일정 조건 하에서 현재 업무가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근무, 추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 작업 장소 변경, 근무 시간 단축, 야간 근무 제한 등의 사후 관리를 시행하도록 판정합니다. 일정 기간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 또는 휴직 치료 후 현재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가 불가한 경우에는 타 업무로 전환 조치하도록 판정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해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과 영양. 먼저 음식과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음식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따라서 식품 섭취가 적절치 못해 생기는 영양 불량이나 영양 과잉의 영양 불균형 상태는 여러 질병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양 부족은 감염성 질환을, 영양 과잉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생활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한 식생활이란 신체가 요구하는 모든 영양소가 잘 배합된 적당량의 식사를 의미하지만 어느 한 가지 식품도 이 목적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 간의 균형, 다양한 식품의 섭취, 그리고 적당한 양의 식품 섭취 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들을 클릭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균형 잡힌 식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하여 매일의 식생활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식품들을 기초식품군이라 합니다. 모두 6가지인데요. 첫째, 곡류. 둘째,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셋째, 채소류. 넷째, 과일류. 다섯째, 우유, 유제품류. 여섯째, 유지 당류입니다. 다음은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이는 적절한 영양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권장 섭취 패턴을 기준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입니다.
1인 1회 분량 및 섭취 횟수에 대해서는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올바른 식사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목표는 10가지입니다. 첫째, 건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둘째, 에너지 섭취는 신체 활동량과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셋째,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넷째,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의 섭취를 늘립니다. 다섯째, 지방의 섭취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5에서 2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소금은 1일 5g 이하로 섭취하고 일곱째, 알코올 섭취량을 1일 14g 이하로 제한합니다. 여덟째, 전통식 생활을 발전시키며 아홉째,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10번째, 음식의 낭비를 줄이도록 합니다. 성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올바른 식사 지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아침 식사 꼭 하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직장인에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걸을 경우 두뇌 회전에 필요한 포도당이 부족해 오전 내내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아침 식사를 통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오히려 체지방을 조절할 수 있어 비만 유병률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영양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므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를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 지침과 관련해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외식 방법입니다. 먼저 튀김과 같이 기름이 많은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 짠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은 피합니다. 뷔페와 같이 여러 가지 음식이 한꺼번에 많이 제공되는 식사를 할 때에는 열량이 적은 음식부터 우선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식과 일식이 중식, 양식에 비해 열량이 적고 지방이 적다는 사실을 알면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외식을 하려면 술의 섭취를 줄이고 후식 또한 칼로리가 높은 케이크나 아이스크림보다는 차나 간단한 과일로 합니다. 특히 잦은 외식 시엔 아침을 반드시 먹고 점심 식단을 자주 바꾸어 식품의 종류가 다양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사를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과 영양과 관련해서는 절주 및 금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을 생각하는 음주법, 금연에 도움을 주는 음식, 그리고 카페인 음료의 섭취 줄이기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요. 각 항목들을 클릭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증상별 건강밥상. 일단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고 자신에 맞는 치료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처방해주는 약물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을 찾기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 증상별 밥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만성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혈액이 혈관을 순환하는데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혈압은 맥박에서 수축기의 최고 혈압과 이완기의 최저 혈압의 두 측정치로 요약되는데 휴식 시 정상 혈압이 수축 시 100에서 140mmHg에 이완 시 60에서 90mmHg인데 비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140에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사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염분, 즉 나트륨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고 지방량은 적절히 섭취하며 튀긴 음식이나 부침 요리는 피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알코올과 단당류의 섭취는 제한하도록 합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데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저염 식사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염 식사에서 허용하는 식품과 제한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군별로 비교하며 확인해 보세요. 건강 증상별 밥상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지혈증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지혈증이란 필요 이상의 지방 성분 물질이 혈액에 존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공복 시 혈청 콜레스테롤이 220mg/dL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으로 진단합니다.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위험 요인이 되어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그럼 고지혈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식사요법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하며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일주일에 2-3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생선의 섭취를 증가시켜야 하는 반면 단순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와 외식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술은 가급적 피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또한 식사 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콩 단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포함시킵니다. 차, 양파, 적포도주, 포도주스 및 그레이프 프루트와 같은 식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효과가 있으므로 이들 식품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의 건강을 위하여 비타민 E 및 비타민 B6, B12, B2, 엽산 등을 반드시 보충해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고지혈증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포화지방산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확인해 보세요. 건강 증상별 밥상, 세 번째로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식사요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절한 열량을 섭취하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제한하여 섭취해야 하는 반면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싱겁게 섭취하도록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건강 증상별 밥상은 비만 예방 및 관리입니다.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는데 진단 시 신체 비만 지수, 즉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서양인은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지만 인종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식사하고 기름진 음식 및 단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 및 외식 횟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야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나 해조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근로자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